금융기관들은 1금융권, 2금융권, 3금융권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는요. 일단 IMF 발생 이유를 먼저 아셔야 되고 그래야 그 다음에 조치가 나올 것 같아요. IMF 때 왜 은행들이 많이 넘어갔냐면 은행들도 욕심을 부린 거예요. 일반 국민들한테 예금을 받아서 1%, 2% 그 당시 이자가 높았어요. 뭐 10%, 20% 이 정도 됐죠. 그것도 10% 정도 됐습니다. 이자가. 그러니까 예금 이자 10%짜리를 은행은 빌리는 거죠, 사실은. 그거를 기업들한테 빌려주면 기업들이 성장률이 높으니까 기업들이 20%, 30% 돈을 벌어서 은행한테 대출 이자를 갚고 그럼 그 예대마진이 생기겠죠. 그거를 은행의 예대마진이라고 해요. 은행의 수익 구조입니다. 그런데 은행도 욕심이 생긴 거예요. 경제가 좋다고 생각하니까 국민들한테 받은 예금만 가지고 만족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외국계 은행들한테 돈을 빌린 거예요. 외국계 은행들한테 돈을 빌리는데 돈을 빌릴 때 장기로 빌리는 게 좋겠어요? 단기로 빌리는 게 좋겠어요? 장기로 빌려야 돼요. 여러분들 돈을 빌릴 때는 100년 만기 빌리면 너무 좋습니다. 안 갚아도 돼요. 그거는. 저 죽고 나서 갚는 거니까 안 갚아도 돼요. 근데 다음 달에 갚아야 돼. 이런 빌리면 큰일 나죠. 이게 사채예요. 빌려주면서 한 달에 갚는 거. 이런 거 빌리는 거는요. 사실 돈을 갚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 많죠. 그렇게 하는 사람 절대 돈 못 갚고 사채비 때문에 망해요. 우리나라 은행들이 외국계 은행들한테 돈을 빌리는데 단기로 빌렸어요. 단기. 경제관념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돈을 빌려줄 때는 장기로 빌려줘요. 기업한테 돈을 빌려주면 기업들이 공장 세우는데 1년, 물건 만들고 파는데 1년. 그걸 이 회수를 하는 데는 최소 몇 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외국계 은행한테 돈을 갚는 것은 3개월, 6개월 있다 갚는 거라는 거죠. 부도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은행이. 이게 경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기업들이 빨리빨리 돈을 갚고 그래서 외국인한테 이자를 갚을 수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기업들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거죠. 사실 IMF는 일부러 어려워지게 만들었다는 얘기도 많습니다. 외국계 금융기관들이요, 이걸 역이용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경제 구조가 좀 후진국인 나라, 그런데 돈은 많은 나라, 이런 나라들을 타겟으로 잡고 그 경제를 망하게 합니다. 우리 예전에 동화책에 그런 거 보잖아요. 그 동물한테 신발을 팔아먹고 싶은데 제가 동물들은 신발을 안 신잖아요. 토끼한테 그랬나? 토끼한테 신발을 공짜로 빌려줘요. 그러니까 신발이 익숙해지게 만듭니다. 한 1년 신발을 신다 보면 얘가 이제 신발 없이는 못 다니는 거예요. 원래는 신발이 없던 애인데. 그 다음부터 이제 신발을 아주 비싸게 팝니다. 그러면 이게 마약처럼 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국가도 그래요. 국가도 기업도 그래요. 돈 맛을 보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막 벌게. 그러면 돈을 쉽게 빌려요. 아, 이게 쉽게 부자가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단기로 빌려서 막 투자를 과하답니다. 그러다 갑자기 돈줄이 딱 끊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 헐값으로 넘어가요. 1조짜리 회사인데 1,000억이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IMF 때 우리나라 그때 그래도 넘어간 거예요. 원래 1조짜리인데 부도나게 생겼으니까 1,000억이라도 넘겨야 되는 거죠. 그때 외국계 은행들이 많이 들어왔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그걸 투자를 못했을까요? 외환은행이라든지 뭐 기아자동차, 그때 부도났던 회사들이잖아요. 대우그룹. 이런데 왜 투자 못하셨어요? 그때 혹시나 투자 기회가 있었을 수도 있거든요. 불안해서 못하셨죠. 국가 망할까봐, 나라 망할까봐, 기업 망할까봐. 외국인들은 그런 불안감을 갖고 있었겠지만 외국인들은 알았죠. 그 기업이 살아나는 회사라는 걸 알았죠. 그래가지고 1조짜리 회사를 아주 싸게 1,000억에 샀어요. 그리고 한 2년 있으니까 IMF 극복했어요. 그 회사가 1조 됐으니까. 돈은 누가 벌었어요? 외국계 은행들이 번 거죠. 아까 질문하신 선생님 말처럼 그 은행에 내가 투자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투자한 거 돈을 이제 예금을 넣는 겁니다. 우리은행이나 외환은행에 넣어야 할까요? 1금융권이요. 2금융권, 상금융권, 새마을금이라든지 신용협동조 이런 데 넣어야 될까요? 리스크 차이죠. 1금융권에 넣었다면 돈 많이 벌지 않으셨겠어요? 그 당시에? 주가 엄청 뛰었을 거거든요. 그때 은행주를 산 사람은 다 돈 벌었습니다. 최소 막 50배, 100배씩 뛰었어요. 그 당시에. 주식으로 부자 된 사람들이 그때 많이 돈을 벌었어요. 은행주로. 그 사람들은 은행을 보는 눈이 있었겠죠.
투자를 안 하는 사람들은 은행을 보는 눈이 없었고요. 금전적인 투자 가치로도 은행에 투자할 가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애국심 차원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투자를 해줘야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나라가 IMF를 빨리 극복한 이유가 우리나라 국민성이 너무 괜찮았어요. 우리나라 IMF 터지니까 뭐 했어요? 금모기 했었잖아요. 내 개인적인 이득을 생각한 게 아니라 나라 국적으로 다 하신 거예요. 정말 대단한 민족이에요. 여러분들 다 칭찬받아 마땅한 분들이에요. 왜? 나라 살리려고 장롱에 있는 금들 다 내놓으셨거든요. 그게 IMF를 극복하게 한 원동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권에 투자를 해야죠, 원래. 내가 나라를 살리려면 더 우리나라 은행에 돈을 투자해서 이게 외국계 은행이 가져가지 않고 우리나라 기업으로 있었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자가 됐겠죠. 근데 우리나라한테는 그런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IMF 없었으니까, 처음이었으니까. 거기에 돈이 들어온 사람들은, 외국계 은행들은 그런 경험이 있었던 거죠. 아, IMF들이 다른 나라에도 많이 있었는데 이런 나라는 이렇게 극복하더라. 이런 은행들은 어떻게 이렇게 회복되더라. 이런 걸 알았던 거죠. 그거를 알고 투자한 외국계 은행도 있고요. IMF를 일부러 만들어가지고 회사 가치를 확 떨어뜨린 다음에 싸게 주워 담고 나중에 키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지 소로스 같은 사람이 IMF를 일으켰다 이런 말도 많이 해요. 뭐 이렇게 증거가 딱 있는 건 아닌데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선생님에 대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더욱더 우리나라 기업에 많이 투자를 하셔서 우리나라 기업을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갖고 있다면 그 기업이 번 돈은 다 얻었던 거야. 이게 다음 시간에 하려고 했던 건데 원래 주식 투자의 근간이거든요. 주식 투자.